자유로부터의 도피. 정신과 의사가 성격장애라고 진단하게 되는 환자는 책임 회피의 정도가 비교적 심한 사람인 경우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종 자기 문제를 책임지는 고통을 피하려고 애쓴다. 때로는 그것이 아주 알아차리기 힘든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나도 30살의 맥 베즐리 씨 덕분에 잘 모르고 있던 성격 장애를 치료했다. 그 당시 맥은 내가 정신과 수련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던 정신과 병원의 과장이었다. 이 병원에서 동료 수련의와 나는 교대로 세 환자를 맡았다. 아마 나는 대부분의 동료 수련의보다 내 환자와 교육에 더 헌신적이었던 탓에 그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했던 것 같다. 다른 동료들은 보통 일주일에 한 번만 환자를 보았는데 나는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나는 일이 잦았다. 결과적으로 동료들은 매일 오후 4시 30분에 퇴근하는 반면 나는 밤 8시, 9시까지 약속이 잡혀 있었고 이내 억울한 기분에 휩싸이게 되었다. 점점 억울함이 더해가고 더 지치게 되자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닥터 베즐리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했다. 나는 혹시라도 몇 주 동안은 새 환자를 맞는 차례를 빼줘서 그동안 밀린 일을 할 시간이 날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가 어떤 다른 해결책을 생각해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맥은 한 번도 내 얘기를 중단시키지 않고 아주 열심히 귀 기울여 들었다. 내가 이야기를 끝내자 잠시 침묵을 지킨 후 그는 매우 공감한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자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는 그가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싶어 기분이 좋아져서 말했다. 고맙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에 맥은 대답했다. 스캇, 말하지만 자네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것은 내가 기대하던 답이라고 할 수 없었다. 나는 약간 화가 나서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맥은 대답했다. 스캇, 정말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들은 것 같군요. 자네 이야기를 듣고 자네 말에 동의하고 있는 거라고. 자네는 문제가 있어. 내가 말했다. 제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압니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여기 온 것이에요.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입니다. 맥은 대답했다. 스캇, 내 말을 들어보세요. 다시 이야기할 테니 잘 들어보세요. 자네 말이 맞아. 자네는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시간에 문제가 있어요. 자네의 시간 말이야. 내 시간이 아니고 내 문제가 아니에요. 자네의 시간에 생긴 자네의 문제란 말이죠. 스카펙, 자네의 시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할 말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나는 분개하며 돌아서 맥의 사무실을 성큼 나와버렸다. 그리고 한참 동안 분해했다. 나는 맥 베즐리를 증오했다. 3개월 동안이나 그를 증오했다. 그를 심한 성격 장애자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그렇게 냉담할 수 있을까? 겸허한 마음으로 그에게 가서 조금만 도와달라고 약간의 충고를 요청했을 뿐인데 그 나쁜 사람은 나를 돕는 것이 그의 일인데도 병원 과장으로서 책임을 지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 과장으로서 이런 문제 해결을 돕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의 할 일은 뭐란 말인가? 그런데 3개월이 지난 후 결국 나는 맥이 옳았다는 것을, 성격장애가 있는 것은 나였지 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시간은 내 책임이었다. 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배정하고 사용하는가는 나한테 달려있고 오직 나만이 정할 수 있는 문제였다. 동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에 투자하기를 원했다면 그것은 내 선택이고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질 일이었다. 동료들이 나보다 2-3시간 일찍 퇴근하는 걸 보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고 가족과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않아 아내의 불평을 듣는 것도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은 내가 선택한 일의 결과였다.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나는 자유롭게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고 내 시간을 다르게 사용하면 되는 것이었다. 내가 일에 열심인 것은 부정한 운명 때문이라거나 무정한 과장이 지어준 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고 내가 정한 우선순위였다. 이러한 생각에 이르자 나는 내 삶의 스타일을 바꾸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내 태도가 바뀌자 동료들에 대한 분노는 사라졌다. 원하면 그들처럼 지낼 수 있는 완벽한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그들이 나와 다른 스타일을 선택했다고 그들에게 화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화내는 것은 그들과 다르게 지내고자 한 내 선택에 화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더욱이 나는 내 선택에 만족하고 있었다. 우리가 우리 행동에 책임지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그 행동의 결과로 따라오는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 데서 비롯한다. 장시간 근무는 내 환자와 훈련에 충실하려 했던 내 선택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임에도 내 시간 활용에 대한 책임을 맥 베즐리에게 돌리려고 했던 것은 오랜 시간 일하는 데서 오는 고통을 피하려는 시도였다. 또한 그러한 행동은 나에 대한 맥의 권한을 더 배가시키는 어리석은 것이었다. 그에게 나의 권한과 나의 자유를 주려고 했던 것이다. 결국 나는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나를 맡아주세요. 당신이 내 보스가 돼주세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항상 그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조직이나 존재에 떠넘기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이 운명이나 사회, 혹은 정부나 기업이나 보스든 그것은 우리의 권한을 그 존재에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에리 프롬이 나치즘과 독재주의에 대한 연구서의 제목을 아주 적절하게도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책임이 주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매일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시도한다. 나는 아는 사람 중에 매우 명석하지만 성격은 까다로운 친구가 있다. 그는 기회만 되면 쉬지 않고 우리 사회의 억압적인 세력들, 즉 인종차별, 남녀차별, 군수산업조직, 머리가 길다고 자신과 친구들을 멈춰 세우는 지역 경찰관에 대해서 열변을 토한다. 몇 번이고 나는 그가 어린애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해 주려고 했다. 어린아이였을 때는 부모에게 거의 모든 것을 의존하기 때문에 부모가 거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크게 봤을 때 부모는 실제로 우리의 안녕을 책임지고 우리는 실제로 그들의 지배 아래 있다. 어떤 부모들이 종종 그러하듯이 어린아이로서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어른으로서 건강한 신체를 가졌다면 우리의 선택은 거의 무한하다. 선택이 고통스럽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빈번히 두 가지 나쁜 것 중에서 덜 나쁜 것을 선택해야 하지만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 나는 친구의 말에 동의한다. 세상에는 진정 억압적인 세력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매 순간 이러한 세력들에 대응하고 대처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장발 쪽을 좋아하지 않는 경찰이 있는 시골에 살면서 계속해서 머리를 기르는 것은 그의 선택이다. 그에게는 도시로 이사하거나 머리를 자르거나 경찰서장 자리에 앉기 위해 선거운동을 할 자유가 있다. 그런데 명석한 두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자유를 인식하지 못한다. 막대한 개인적 자유를 인식하고 이를 환호하는 대신 그는 자신의 보잘것없는 정치적 파워를 슬퍼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자유를 사랑하며 자유를 방해하는 억압적인 세력에 대해서 말하지만 자신이 어떻게 이러한 세력의 희생자가 되는지를 말할 때마다 그는 사실 자신의 자유를 버리는 셈이다. 나는 그가 단지 이러한 선택들이 고통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삶의 분통을 터뜨리는 일을 조만간에 그만두기를 간절히 바란다. 힐드브러치 박사는 심리요법 학습의 서문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환자들은 똑같은 문제, 즉 무력감, 다시 말해 상황을 대처하고 바꿀 수 없다는 두려움과 심적 믿음이라는 똑같은 문제를 갖고 심리치료사를 찾아온다고 말했다. 대다수의 환자들이 겪는 이러한 무력감의 뿌리에는 자유의 고통에서 완전히 도피하고 싶은 욕망과 완전히 자신의 문제와 삶에 책임지지 못하는 패배감이 깔려 있다. 사실 자신의 권한을 버렸기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는 것이다. 언제가 됐든 치유가 되려면 그들은 성인의 삶이란 온통 개인적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완전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자유로워진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들은 영원히 자신을 희생자라고 느낄 것이다.